부모 봉양, 형제 갈등, 그리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 일부. 고령 부모의 병수발과 요양시설 결정,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는 이 시기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연세가 80대, 90대로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좀 같이 가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라고만 생각했던 부모님의 노쇠함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잔병 치레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걷기가 어려워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밤새 뒤척이며 기운 없이 앉아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당황, 죄송함, 막막함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당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해야 하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잘해야지. 하지만 막상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을 챙기고 생활을 보조하다 보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시간도 빠듯한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지요. 끝까지 내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주는 압박과 막막함.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직접 모시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도 같고 가장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봄을 시작해 보면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간병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24시간 계속되는 일상이지요. 식사 챙기기, 배변 돕기, 씻겨드리기, 병원 동행. 밤새 뒤척이는 부모님 곁에서 깨어있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곁에 있기.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여력도 점점 소진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동시에 돌보는 끼인 세대입니다. 내 건강, 내 생활을 챙기기도 힘든데 부모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벅찹니다. 돌봄의 두 갈래 길, 집에서 모실 것인가, 요양시설을 선택할 것인가. 돌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직접 모시고 끝까지 집에서 돌볼 것인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특히 요양원에 모시면 불효가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큽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일까요? 과거에는 자식이 직접 모시는 것이 효도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의 삶은 부모님 세대와 다릅니다. 부부만의 핵가족 구조 맞벌이, 늦은 나이까지 취업과 퇴직이 이어지는 현실, 부모님 간병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체력의 한계.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불효가 아닙니다. 요양시설의 장점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돌봄 기술, 약물 관리, 재활운동 등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리됩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재활운동, 사회적 활동 등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전부를 떠맡기보다 정기적으로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자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성향, 치매, 중풍, 거동 불편 등 상태에 따라 시설의 유형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고 환경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청결 상태, 직원들의 태도, 재활문화 프로그램, 식단 등을 확인하세요.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나서 찾아오는 마음, 죄책감 내려놓기. 많은 분들이 요양시설에 모시고 나면 처음 몇 달 동안 밤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효도를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부모님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모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자식이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부모님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집에서 직접 모시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나 혼자 다 하지 않는다. 가족, 친척, 사회서비스, 방문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내 생활의 리듬을 유지한다. 간병으로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3. 돌봄 기술을 배운다. 환자 돌보기, 식사보조, 체위 변경 등 전문가에게 기본 교육을 받아 두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간병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형태가 어떠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의 질입니다. 하루 종일 옆에 있으면서 짜증만 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1~2번 찾아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대화하는 시간이 부모님께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떤 형태의 효도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직접 모시는 것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각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던 시절 어린 나를 업고 동네를 걸으셨던 그 뒷모습.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만큼은 꼭 잊지 않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부. 형제들 사이의 역할 분담 갈등,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모든 형제가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잘 모시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 못하고 누군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고 누군가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때부터 작은 서운함들이 쌓여서 형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갈등의 시작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형제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여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까이 사는 형제는 병원이나 집을 자주 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담이 더 큽니다. 직장인인지 은퇴했는지 가정에 돌볼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여유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돕게 되는데 이때 기여 방식이 다르면 불만이 생깁니다. 이런 차이들이 모이다 보면 왜 나만? 왜 언니는 오빠는 안 해? 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불공평함은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운한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변하고 결국 평생 갈 수 있는 관계에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가족이 모였는데 부모님 문제로 가족이 찢어진다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을 마친 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간, 돈, 돌봄의 역할을 가능한 한 빨리 분담하기.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적어두고 서로 확인하기. 처음부터 역할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언의 기대 때문입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더 해야지. 여자는 당연히 부모님 돌보는 거 아니야? 가까이 사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돌봄은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기대는 대화 없이 강요되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기 전까지 내 생각에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효과가 있었던 역할 분담 방식입니다. 1.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담하기.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직접 돌봄 병원 동행, 생활 보조. 돈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 멀리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잠시 돌봄을 맡거나 부모님 안부 확인. 2. 일정 주기마다 역할을 재조정. 처음 정한 역할이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 불공평이 커집니다. 분기나 반기마다 모여서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을 조정하세요. 3. 한 사람에게 쏠림 현상을 막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경제적 보상이나 번갈아가며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친척 중에서 중립적인 어른, 가족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센터의 상담 프로그램 등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서로 감정적으로만 치닫던 대화가 한 발 물러나서 현실적인 해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경제 문제는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병원비, 요양비, 간병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 큰 비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이메일로 공유, 엑셀 파일로 지출 내역 기록, 증빙 자료를 서로 확인. 왜 돈 얘기까지 하냐는 생각을 버리세요. 돈 문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미움이 깊어질 때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기.
형제 간의 싸움이 심해질수록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내가 아파서 애들이 싸운다니 내가 미안하다. 부모님의 이 마음을 떠올리면 우리가 싸움을 멈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갈등을 넘어 형제 관계를 지키는 지혜. 1. 나를 먼저 돌보기. 형제 간 갈등이 심할수록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친 상태에서 싸우면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상처가 됩니다. 2. 자존심 내려놓기. 가족 사이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가 보다 부모님이 편안한가가 중요합니다. 3. 내가 1등 효도라는 생각 버리기. 효도는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효도는 상처가 됩니다. 형제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후회하며 고백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길에서 형제 얼굴을 보기 싫어서 끝까지 안 갔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섰다. 마지막까지 서로 원망만 하다가 부모님을 떠나보냈다. 이런 후회는 남은 평생을 괴롭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한 팀이 되기.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서로 감정이 상해도 한 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웃고 갈등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풀기. 부모님이 느끼시는 외로움과 죄책감을 줄여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 나의 최선에 만족하기. 형제 갈등 속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부모님이 아프신 순간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과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부모님은 우리가 싸우길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얘들아, 나는 괜찮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서로 아껴주고 손 잡아주고 같이 웃어주면 그게 가장 큰 효도다. 이 마음을 꼭 가슴에 새기고 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3부. 부모님과의 정서적 거리감 관계를 회복하는 길. 돌봄이 시작될 때 묻어두었던 감정이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가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늘 좋았던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어릴 적 서운함이나 상처를 안고 자라온 경우에는 돌봄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비교받고 억눌렸던 기억, 부당한 대우, 폭력적인 언행, 무관심. 이런 기억들이 돌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나는 나쁜 자식 아닌가? 부모님이 아픈데 왜 미움이 먼저 들까?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돌봐야 할 때 감정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첫 단계는 인정하기입니다. 나는 지금 부모님을 돌보는 게 힘들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라고 누르는 대신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모님과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3가지 시선. 1. 부모님의 현재를 보기.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젊고 강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부모님은 노쇠하고 약해지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2.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기. 부모님도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없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 나와 부모님을 분리하기.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부모님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짊어진 채 지금을 살면 나의 현재까지 계속 힘들어집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돌봄을 시작할 때 이번 기회에 부모님과 화해해야지. 이제야 따뜻한 말 한마디 듣겠지. 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 회복의 작은 첫걸음, 대화 한마디. 처음에는 거창한 화해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밥은 잘 드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런 작은 안부 한마디가 꽁꽁 얼어있던 관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부모님과 좋은 기억을 새로 쌓기. 어릴 적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여행이나 산책, 사진 남기기,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좋은 추억은 남은 세월 동안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문장. 나는 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부모님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었다.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은 돌봄을 잘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여 보세요. 엄마, 아버지, 우리 사이에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4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 나를 위한 돌봄. 돌봄의 길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짧게는 1-2달,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처음에는 힘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 잠을 깊이 못 잔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그런 자신을 미워한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내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돌봄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부모님도 가족도 모두 무너집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기 돌봄의 3가지 원칙입니다.
1. 몸을 돌보라. 기초 체력 회복하기.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2. 마음을 돌보라. 감정 관리하기. 마음이 무너질 때는 혼자 참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소리내어 울기. 울음은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잠깐의 여행이나 외출. 마음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도움을 받으라. 혼자 하지 않는다. 가족, 친척, 이웃, 복지 서비스. 도움 요청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지. 남한테 폐 끼치면 안 돼. 하지만 부모님 돌봄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도움 요청은 폐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지혜입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활용하기. 방문 요양 서비스,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 요양보호사 파견, 가족돌 봄휴가제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내 삶에 작은 숨구멍이 생깁니다. 돌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가끔 연락하기,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종교 모임, 취미 모임에 나가기 등. 내 삶을 부모님 돌봄에만 가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작은 원칙을 지켜보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기. 다투기보다 웃는 얼굴로 기억 남기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돌봄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이 길은 결국 나를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끝까지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상여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내일도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돌아보면 부모님을 돌보는 길은 단순히 한 사람을 모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자신도 우리 부모님도 참 많이 애썼다. 긴 여정 가운데 나를 돌보는 것이 부모님을 지키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